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 또 행복의 의미들을 되새기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가족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 가족의 소중함 또 따뜻함에 대해서도 참 많이 느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까울수록 사랑을 많이 하는 사이인 만큼 좀 상처 주기도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특집 마지막 시간에는요.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족 상담소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오, 가족 상담소 좋네요. 혹시 네. 그러면 뭐 그 찾아가는 상담소 뭐 이런 건가요? 저희 아침마다로 오나요? 네. 이 가족 간의 갈등과 고민을 네. 시원하게 풀어드릴 가족 상담소를 저희가 이렇게 아. 마련해서 소장님을 모셨죠. 출장 상담소. 아, 기대가 됩니다. 네. 저 상담할 거 많은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작든 크든 갈등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가족이 가장 가깝고 내 마음을 잘 알 것 같고 이해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맞습니다. 그만큼 상처가 크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근데 이 댁은 좀 갈등이 없으려나 있으려나. 있으려나 없으려나. 갈등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다 있죠. 그쵸. 근데 네. 있을 때마다 빨리빨리 푼다는 거. 아, 좋죠. 근데 요즘 주변에 보면은 뭐 이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인연 끊고 사는 얘기 덜어 있어요, 진짜. 진짜?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머나. 특히나 또 왜 시댁 처가 이 왕래 안 하고 남들처럼 사는 그런 가정들 보면은 공통점이 문제가 있을 때 빨리빨리 안 풀고 이걸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풀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간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분을 초대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마당 대구의 가족 상담소를 열어주실 분은요. 잘 싸우고 잘 해결하는 가족이 되기 위한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 주실 분인데요. 마음치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미 심리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심리상담가이자 한양대 교수 박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 박상미 심리상담가 소개를 좀 더 해드리자면요.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수이고 교수님이시고 심리치료교육기관 힐링캠퍼스 더 공감의 학장님이시고 네. 또 상담가이자 작가이자 또 강연자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 많은 일들 언제 다 하시는 겁니까? 아이고, 결국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글로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긴 소개를 들었는데 제 귀에 쏙 들어온 게 바로 힐링 캠퍼스라는 예. 공간이에요. 이곳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 치료사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는 이제 교육 기관이자 또 마음 아픈 일반인들, 특히 가족 상담을 하러 일반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또 미혼모 그리고 부모님이 교도소에 가고 없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런 청소년들 네. 또 전국의 보육원 아이들 또 보육원 퇴소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립 청년들 이런 분들은 무료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힐링 캠퍼스가 이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 분들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한다고 들었어요. 학장님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네. 또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면 5천만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여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또 사례를 나누어야만 많은 가족을 살릴 수가 있고요. 또 저희들도 힘들어요. 네. 하루 종일 죽고 싶은 사람, 또 이혼하고 맞아. 싶은 사람, 깨어진 가정들 하루 종일 만나다 보니까 저희들도 무척 마음이 힘들어서 저희들도 늘 심리치료 받으면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양육 중에 제가 빼놓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오래전부터 재소자를 위해서 좀 활동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올해가 13년째고요. 예. 네, 처음에는 우연히 교육을 하러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람은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받으면 바뀌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올해 13년이 되었고요. 네. 또 그 한 가정의 가장이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가정이 거의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가족들을 보살피는 일도 13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믿고 일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재소자분들의 주된 고민은 뭘까요? 아, 우리는 재소자 이러면 아주 무서운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만 생각을 하는데 네.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폭력, 살인 같은 경우에도 놀랍게도 가족 내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재소자들 고민 상담을 매달 이제 교도소 안에도 방송국이 있어요. 아주 큰 방송국입니다. 예. 근데 놀랍게도 시청률 100% 우와. 방송국이고요. 부럽네요. 5만 7천 명이 매주 그 방송을 네. 보지요. 거기서 제가 고민 상담을 하는데 다 가족과의 갈등, 고민이에요. 또 내가 밖으로 나가면 가족들과 회복해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가족이 날 용서하고 받아줄까? 아이들이 나를 아빠로 다시 받아줄까? 이런 고민도 많으시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재소자와 그 재소자들이 특별히 가족 고민을 많이 하는 걸 보고 혹시 가족 상담사라는 분야를 좀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사실 모든 가족은 다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와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 집 현관문과 안방문을 열어보면 다 아픔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참 많이 싸우셔서 항상 불안에 떨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서로 아주 사랑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까? 어릴 때부터 좀 많이 궁금했고요. 이제 제가 이후에 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는 확실히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이혼 상담을 하는 분들도요, 상담해 보면 서로 진짜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의 마음을 몰라줘서 너무 섭섭한 마음이 상처가 되고 오해 때문에 이혼하는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그런 중간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네. 그러면 재소자 상담을 통해서 또 일반 우리 내담자라 그러죠. 네. 그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건 가족들로 인한 상처를 안고 사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가요? 네. 모든 사람들의 고민 1순위는 인간관계인데 그 네. 중에서도 1순위는 다 가족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모르면 오해하기 쉽고 알면 사랑하기 쉽다. 이게 가족에게 제일 중요한 슬로건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족들도 좀 오해를 풀고 이해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가족끼리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는지 공부하면 함께 공부하면 전 모든 가족이 다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상담사님도 어린 날에 부모님이 좀 다투는 모습 보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아유, 그래서 그럼요. 혹시 이렇게 또 가족 상담사가 되신 건가요? 충분히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많이 싸우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 분이 참 서로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너무 표현할 줄 모르구나. 그리고 오해를 풀 줄 모르구나. 서로 화해하는 방법을 모르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좀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걸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공부가 반드시 네. 필요하다는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공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가족 공부를 우리가 다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족 상담소에서는 어떤 주제로 강연해 주실 건가요? 오늘 가족 상담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좀 더 이해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끊어지고 상처 입은 관계도 얼마든지 새롭게 우린 살려낼 수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침마당 대구에서 준비한 특강 갈등 가족에서 소통 가족으로 박상미 심리 상담가의 강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가족 상담소 문 열었습니다. 오. 네. 가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그냥 가족 내에서 네. 부모님을 통해서 또 우리 조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오로지 경험을 통해서 습득했을 뿐인데요. 사실 행복도가 아주 높은 덴마크나 그리고 핀란드 이런 곳은 보면 가족에 대한 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 내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갈등이 생겼을 땐 이렇게 해결하세요. 또 화해할 땐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팁들을 많이 배우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참 없는 것 없죠.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상담을 시작하고 가족 상담한 건수를 제가 보니까 한 해에 2,500건 정도 상담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일 이혼하고 싶은 가족, 또 부모 자녀가 치열하게 싸우고 인연을 끊는 가족 참 많이 만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가족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데 왜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고 받는 걸까요? 요즘 한류 드라마, 한류 영화 세계에서 아주 난리가 났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외로 나가보면 우리 한국 드라마, 영화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우리 한국 인구가 세계 인구의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0.65%밖에 되지 않는데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영화를 보면서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 사이에 너무 정이 많대요. 너무 정이 많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고 또 가족 내에 서로 희생하는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대요. 그래서 이 환상동화 같은 한국의 드라마를 우리가 참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해외 시청자들이 많이 하는데 또 해외 시청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굉장히 독특한 대화를 많이 주고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가요? 라고 해외 학자들한테 물었더니 독일의 한류 연구학자들이 저에게 이 말을 해줬어요. 그걸 말로 해야 알아? 말 안 해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대사가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말 안 하면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로고송 중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그건요, 우리 인간들의 소통 세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사실 나라는 존재밖에 없고요. 또 내가 살면서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를 만난다면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고 너무나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가족들이 다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굉장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몰라주면 너무너무 슬프고 내가 초라하고 내 신세 한탄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볼 때 너무나 신기한 게 그 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말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걸 우리 좀 공부해 볼까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몰라줘서 섭섭하다. 그리고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눈치껏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하고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가족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우리의 뇌가 나이 들수록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나이 들수록 높아질까요? 낮아져요. 맞아요. 네. 나이 들수록 우리가 부정적인 경험도 실패의 경험도 또 인간관계의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네. 자존감이 낮아졌다라는 가장 빠른 신호가 뭐냐면 가족들한테 너무너무 섭섭해요. 너무 섭섭하고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대접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높아지실수록 자식들한테 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우리 가족 내에도 이런 대사를 서로 많이 주고받고 있다면 우리 오늘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잘 한번 배워볼까요? 네. 가깝지만 상처 주기 쉬운 가족 관계의 해법 배워보고 싶으신가요? 네. 네. 자, 화살도요, 멀리서 쏘면 내 가슴을 적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화살은 가까이서 쏜 화살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연구해 보니까요. 3m 이내 반경에서 쏜 화살이 우리 심장에 적중하고 가장 아프더라. 그럼 3m 이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1번 가족, 2번이 직장 동료일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속상해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요, 모든 가족은 상처가 많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 훨씬 더 우리의 아픔이 줄어들 거예요. 네. 근데요, 우리 이거 궁금해요. 사랑하는데 왜 서로 상처를 주나요?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도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관계가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래. 그런데 싸우지 않는 가족은 없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잘 싸워야 돼요. 잘 싸우고 싸움의 법칙도 정하고 싸웠다면 우리가 뭘 잘하면 될까요? 화해. 맞습니다. 화해를 잘하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부부 싸움을 예로 들면요. 저는 이혼하고 싶은 부부들 정말 오랫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보면 이 부부들의 특징이 잘 싸우지를 못해요. 그리고 서로 섭섭하면 말문 닫고 마음문 닫고 방문 닫고 그리고 애들을 어때요? 대화의 도구로 써요. 아빠한테 식사하시라 그래. 엄마한테 아빠 가방 어딨나 물어봐. 그럼 애들은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이 병들어요. 불안하고 우울하고요. 인간관계가 두렵고요. 그리고 연애도 두렵고요. 결혼에 대한 공포심도 생겨요. 그래서 내 자녀가 나보다 더 행복한 결혼 생활, 또 나보다 행복한 연애를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애들 앞에서 싸울 때 잘 싸워야 돼요. 네, 서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 이게 섭섭해, 나 이게 속상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말해줘 이런 싸움을 해야 돼요.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 그리고 애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싸웠다면 방법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싸웠다면 애들 보는 앞에서 화해를 하면 됩니다. 네. 아까 내가 좀 감정이 격해서 내가 좀 말을 좀 격하게 한 것 같아. 취소할게. 내 사과를 받아줘.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은 사과했는데 우리 보통 부부들 보면요. 됐어. 됐어. 벌써 삐졌어. 이러고 나서 또 그럴 거면서 당신은 맨날 그러잖아. 이렇게 더 비난하면서 안 받아줘요. 그럼 보는 아이들은 어떠냐면요. 싸우고 나서 화해를 먼저 청해도 상대가 안 받아주면 더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거구나. 화해하는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용기 내서 화해를 청하면 한 사람은 무조건 쿨하게 오케이 나도 미안해 라고 하자. 이런 법칙들을 가족 사이에도 좀 많이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싸움의 법칙 또 화해의 법칙은 언제 정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사이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오늘 우리 가족 대화 잘 될 때, 이럴 때, 야, 근데 우리 이럴 때 우리 가족 내 법칙 좀 정하자. 이렇게 정해놓고, 네, 법칙을 어기는 사람한테는 벌칙도 주고 벌금도 받고, 그러면 애들은 되게 즐거워요. 우리 법칙 정했는데 오늘은 아빠가 어겼어요. 아빠 3만 원. 아빠가 화해 청했는데 엄마가 거부했어요. 엄마 벌금 5만 원. 이러면 싸움이 지속되기가 좀 어렵겠죠. 이런 방법들도 우리가 좀 쓸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왜 상처 주나요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거다. 화해를 잘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죠. 나와 타인의 언어는 달라요. 네, 외국어를 배우듯이 배워야 한다가 핵심입니다.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장 위대한 도전이 상대가 좋아하는 언어로 대화하기예요. 그리고 상대가 싫어하는 언어를 쓰지 않기예요. 네. 근데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독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던 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상담해 보면요, 유독 상처가 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 너무 상처가 돼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이 아파요. 이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공부해야 돼요. 책 보고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대화하면서 당신은 내가 어떤 말 할 때 제일 상처가 돼? 언제가 제일 기분 나빠?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걸 공부하지 않으면요, 그게 화낼 일이냐? 그게 상처받을 일이야? 그게 삐질 일이야? 상대의 감정을 공격하게 돼요. 이러면 우리에게 좋은 대화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와 타인의 언어는 다르다. 어떻게 배우자고요? 외국어를 배우듯이 배워야 한다.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통이 안 돼서? 맞습니다. 역시 다르시네요. 보통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를 물으면요. 압도적 1위가 다 뭐라고 써올까요? 이혼 서류에. 성격 차이? 성격이 안 맞다. 맞아요. 모두 성격 차이라고 써와요. 근데 심리학이 네. 100년을 연구해 보니까 성격은 차이가 있을수록 더 잘 살아요. 똑같으면 더 힘들어요. 그런데 저랑 가정법원 판사님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부부가 왜 이혼하는가? 정답을 맞추셨어요. 말이 안 통해서 이혼합니다. 이 인간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 맞아요. 평생 말이 안 통한다. 우리 이혼하자. 근데요. 번역기를 돌려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서로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진지한 대화를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대화를 이혼 법정에 와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비싼 돈 내고 상담센터에 와서야 비로소 그 대화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랑 만나서 말 안 통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잘 살아야지요. 한국어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서로의 감정을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로의 감정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화낼 일이야, 그게 삐질 일이야, 그게 섭섭할 일이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언어를 배우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맞춰볼게요. 무엇이 우선일까요? 상대가 좋아하는 말과 행동하기가 우선일까요? 상대가 싫어하는 말과 행동 안 하기가 우선일까요? 싫어하는 싫어하는 거 안 행동 하기. 안 하기. 역시 우리 아침마당 진행자들은 공감과 소통에 진짜 전문가들이십니다. 실천은 안 돼요. 이것도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는데 실천 못하면 또 안 되죠. 우리는 1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2번이 더 중요해요. 자, 상대가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개인마다 다 다르다. 네. 그래서 옆집 남편과 우리 남편 달라요. 네. 그리고 친구 아내와 내 아내가 달라요. 듣기 좋아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말. 그래서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래서 상대가 말 안 해도 알아주길 기다리면 우리는 이미 사이가 깨어질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고 나도 상대에게 알려줘야 돼요. 나는 이런 말 할 때 진짜 기분 나빠. 그리고 나는 당신이 농담할 때 정말 기분 나빠. 농담에 나는 다 뼈가 있다고 믿어. 근데 당신은 농담을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나는 불편해. 그러니까 좀 조심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 읽을까요? 두 번째 문장 시작. 상대가 싫어하는 말과 행동 안 하기. 잘하셨어요. 네. 자, 사전에서 눈치 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자, 남의 마음이나 생각, 태도 등을 살피고 눈치 보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이나 분위기를 의식하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 높아지실수록 아유, 나는 며느리 눈치 보다가 진짜 다 늙었다. 이젠 자식 눈치 보고 손주, 손녀 눈치까지 보느라 힘들다. 내가 당신 눈치 보느라 내가 우울증 걸렸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눈치는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 내 감정이에요. 그냥 내 느낌이라는 거죠. 상대는 눈치 주지 않았는데 우리 특히 어르신들 상담해 보면요. 자식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사위가 눈치 줘서 괴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바로 내가 너무 그들의 생각 태도를 살피고 그리고 분위기를 의식하고 그리고 내가 느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느라 생긴 그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지 않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이거 내 주관적인 감정이래. 내가 너무 예민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는 소통에 있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아까 우리 한국인들만 유독 많이 쓰는 말 안 해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줘야 존중이고 사랑이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독일의 학자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연구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독일 교수가 진짜 한국을 사랑해요. 한국 드라마 영화를 우리보다 더 많이 봐요. 근데 그분이 저랑 연구하다가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 사람들은 모두 독심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상대도 독심술을 가지고 내 마음을 읽어주길 바라는 것 같다. 텔레파시를 믿는 민족인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예민한가 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독심술을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읽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래서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 우리 사이가 요즘 이래서 나한테 눈치 주는 것 같아. 나는 지네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주말에 지들이 쉴 때는 내가 나갔으면 하는 눈치를 줘. 막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장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건 뭐예요? 다 독심술이에요.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돼요. 근데 한국인들은 우리 사위는 나에 대한 감정이 어떨까? 우리 며느리는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 갖고 있을까? 궁금하면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독심술을 사용해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눈치 주는 걸 거야. 우리 며느리가, 지가래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보다 요새 돈을 좀 더 잘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요새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독심술을 부려서 지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눈치를 주고 있는 것 같아라고 내가 결정해 버리는 거죠. 네, 이 독심술을 버려야 합니다. 이 독심술은요, 그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느낌, 나의 감정, 그리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뭘 버리자고요? 독심술을 버리자. 상대의 감정과 생각이 궁금하면 용기 내어서 뭐 하자? 물어보자. 네, 좋아요. 근데 참 어려워요. 가족 사이에 더 어렵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에게도 뭔가를 물어보기가 좀 어려워요.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상대에게 질문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근데요, 용기를 한 번 내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해보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감정을 표현하고 또 상대가 나의 감정을 물어주는 거 좋아해요. 많이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내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또 사위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네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나한테 뭔가 좀 섭섭한 게 있는가? 예전만큼 웃으면서 나랑 대화를 잘 안 하네. 내가 걱정돼서 그래.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면 돼요. 네, 며느리한테도 그러면 돼요. 아가, 요즘 전화가 나한테 좀 뜸하고 혹시 아범이랑 사이가 좀 안 좋니? 아니면 네가 육아하느라 몸이 피곤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오해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자, 우리 심리 상담할 때 쓰는 건데요. 이런 가족 관계를 표로 나타내서 저희가 상담할 때 쓰는데요. 자, 한 줄 보통 관계, 그 다음에 진한 줄이죠. 네. 강한 관계, 그 다음 진한 줄이 두 개야. 친밀한 관계, 절친 아주 친밀한 관계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밀착된 관계 세 줄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밀착된 관계인데 너무 가까우면서 갈등도 많아. 그럼 융합된 갈등 관계. 네. 무관심 점선, 점점점. 소원한 관계도 이렇게 점으로 근데 점이 더 띄엄띄엄 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갈등 관계는 두 줄이에요. 증오는 세 줄이에요. 단절 뚝. 그다음에 단절되었지만 회복되는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 표도 저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끊어져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 표를 사용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봤을 때 제일 이상적인 관계, 가족 관계에서 제일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표일까요? 사다리. 그림요. 어, 절친 아주 친밀? 절친 아주 친밀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괴로워요. 그래요? 너무 가까우면 의외네요. 너무 가까우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보통 그래서 관계인가요? 가족 관계에도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짜 사이 좋은 부부도요. 예.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개인 시간 갖는 게 좋고요. 아무리 사이 좋은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도 매주 주말마다 만나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는 요 관계 아주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한국인들은 너무 요 관계 되려고 그렇죠. 하죠. 네.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려놓는 게 더 오래 잘 지낼 수 있어요. 뭐 어떤 관계가 좋아 보이세요? 그럼 친밀한 관계 아니면 밀착된 관계 둘 중에 하나인가요? 네? 아, 보통 관계? 보통 관계일 것 같아요. 보통 관계. 아, 네. 가족마다 저희가 다른 처방을 드리는데요. 아. 사실 보통 관계가 무난해요. 네. 싸우지도 않고 네.
갈등하지도 않고 가끔 보면서 네.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또 너무 강한 관계도 좋지 않고요. 네. 친밀한 정도도 괜찮겠지요. 그런데 이거 진짜 위험하고요. 네. 이것도 위험해요. 너무 밀착된 밀착돼 관계도.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앞으로 갈등이 생길 경우가 크죠. 근데 상담 오시는 분들은 이 융합된 갈등 관계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우리가 진짜 밀착된 관계였는데 갈등도 너무 많고 괴로워요. 이것 때문에 많이들 오시죠. 그래서 밑에 있는 관계들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겠지만 너무 가까운 것도 좋지 않다. 네. 그러나 마지막 거 기억해 주세요. 제일 좋은데. 단절되었다가도 얼마든지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가 좋다는 겁니까? 주말 부부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서로 그리워할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리가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어떠냐면 내가 잘못한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너무 밀착돼 있으면 계속 얼굴을 보니까 예. 반성할 시간이 좀 없지요. 네, 그래서 주말 부부도 좋지만 같이 살아도 우리가 서로의 바운더리를 좀 인정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식탁에서 갑자기 싸울 것 같아요. 또는 조금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30분 정도 멀어지면 좋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3-3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대화하다가 싸울 것 같으면 시간이 정말 없다면 3-3 법칙. 3분 동안 3m만 멀어졌다가 다시 만나도 감정은 많이 완화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하고 화장실에 가서 손 한 번 씻고 와도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의 갈등이 조금 더 깊어요. 그러면 최소 30분. 30분 떨어져라. 멀리 떨어졌다 돌아오면 더 좋아요. 그러면 운동화 신고 아파트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 또 갈등이 많이 해소가 되겠지요. 네, 그래요. 저는 상담하다 보면 가족이 지옥이에요라고 말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자, 우리가 앞에 표에서 봤는데요. 너무 밀착된 관계, 친밀한 관계, 절친 아주 친밀해야 돼. 갈등해도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싸우면 막 여기 앉아 지금 끝장을 봐 이건 화해가 아니에요. 더 큰 싸움으로 가는데 좀 이따 얘기해. 우리 서로 지금 흥분했어. 조금 헤어졌다가 우리 1시간 뒤에 얘기하자 그래도 안 된다고. 앉으라고. 지금 끝장을 보자고. 이런 경우가 그죠, 그렇죠. 너무 진짜. 많아요. 홧김에 이혼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이거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관계 중독입니다.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무조건 가까워야 돼. 네. 우리가 거리를 조금 두고 생각해 보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관계 중독에 빠지면 오히려 가족이 지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의 바운더리를 유지하고 좀 거리를 두자. 만약에 우리의 육아 때문에 장인 장모님하고 함께 살아요. 함께 사는데 함께 살다 보니까 장모님이 일하는 딸은 너무 위해주고 나도 일하고 왔는데 사위한테만 자네 이거 좀 도와주게, 이거 청소 좀 하게 너무 많이 일을 시켜서 정말 집에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사위들의 상담도 요즘 많아요. 네, 그래서 시부모님이 힘들어요라는 며느리보다 장인 장모님이 너무 힘들어요라는 사위들이 찾아오면 저희는 주말에 일정 시간을 정해서 부모님도 휴가를 드리고 우리도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멀어지고 거리 두는 연습을 좀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고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늘 섭섭해, 속상해, 눈치 보는 희생자가 되거나 분노하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식들은요, 부모 마음 당연히 몰라요. 근데 당연히 알아줘야 돼 생각하면 너무너무 내 인생이 허무하고 속상하기 시작하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 마음 당연히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또 내가 이래서 섭섭해, 속상해라고 한 번씩 말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눈치 보는 희생자가 되거나 분노하는 피해자가 되어서 관계 끊자. 안 보고 살면 좋겠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네 자식 네가 키워라. 우리가 이때까지 애들 키워줘도 공이 없다 막 분노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자녀들 부부 그리고 부모님 부부 모시고 대화를 해보면 자녀들도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신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오해를 풀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분들을 또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요, 가까운 관계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관계 지옥, 마음 천국, 한 끗 차이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대화하느냐만 익히면 정말 마음 천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쇼펜하우어가 쓴 고슴도치 이야기에 나오는 사례가 우리에게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슴도치 가족이요. 서로 너무 사랑해서 끌어안고 잠을 자고 평소에 너무 끌어안고 있으니까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찔러서 피투성이가 되더래요. 그래서 고슴도치 가족들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고슴도치가 저 머리 부분에 가시가 없죠. 네. 그래서 고슴도치 가족은요, 머리만 붙이고 몸은 뚝 떨어져서 잠을 잡니다. 머리를 붙인다는 건 생각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눈다는 거고요. 몸은 최대한 떨어뜨려야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예를 말할 때 이 사례를 쓰고요. 또 쇼펜하우어도 이런 말을 했어요.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다가가, 멀어질 때도 너무 멀어지면 안 돼. 얼지 않을 정도로 멀어져. 그래야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나만의 바운더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거리가 있어야 하고요. 또 서로의 경계를 잘 지켜줘야만 내 마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초등학생들은요, 처음에 학교에 입학하면 이걸 노래로 배워요. 어떤 노래냐면 플리즈 플리즈 플리즈, 당신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저의 바운더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다가오진 말아주세요. 당신이 싫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바운더리가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동요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안전을 지킬 줄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대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렵고 상대가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할까 봐 또 말 못하죠. 그런데요, 특히 가족 안에서 필요합니다. 가족 안에도 거리는 중요하고 경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요청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저 1시간만 혼자 있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번 주말은 저도 마음 휴가 좀 갖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번 명절은 저희가 딱 한 번만 저희끼리 여행 한번 다녀오면 안 될까요? 부모님 여행도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요청하면서 내 마음의 안전을 잘 유지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네. 자, 우리 요거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강의 제목 중에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라는 강연도 있습니다. 의술이 느낌이 오는데, 우리를 뭔가?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남녀 평균 연령이 여성은 평균 85세 네. 수명이, 남성도 80세 이제 넘었습니다. 이제 한 10년 지나면 당연히 100세 살 거래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과 너무 붙어 있는 건 문제지만 가족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의 수명이 훨씬 높고 그리고 행복도는 이로 말할 수 없이 높습니다. 그러려면 우린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나는 품격과 자존감을 지키면서 독립적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자식에게 너무 기대려는 마음, 우리가 지금부터 그 마음을 좀 털어버려야 돼요. 나는 100살까지 살 건데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아이들이 찾아오면 너무 반갑고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나 스스로 혼자서도 잘 놀고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과 잘 지내고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품격과 자존감을 지키면서 독립적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 가족들이랑 너무 붙어서 가족들이랑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행복의 다가 아니거든요. 요즘은요, 지역에도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지역 도서관, 구청 이런데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강의도 많고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한다를 좀 넘어서서 뭘 배우러 가서 친구를 사귄다. 이런 개념으로 좀 확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연습이에요. 아, 네 감정은 그렇구나. 그게 화낼 일이야? 그게 섭섭할 일이야가 아니라 아, 그래서 네가 화가 났구나. 아, 그래서 어머니께서 섭섭하시군요. 그 상대의 감정은 무조건 인정하자. 그리고 존중하자. 그리고 협력하기예요.
협력하기가 뭐냐면 자, 나는 섭섭해요. 근데 가족들이 그게 섭섭할 일이냐고 비난해요. 그럼 나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슬퍼요. 그죠?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협력해 준다는 것은 섭섭하구나. 어머니 지금 섭섭하시군요. 근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면 그거 풀고 싶어요. 그 사람의 상한 감정에 협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고 이해하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도요, 공부해야 되고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4년 전에 교과서가 생겼어요. 교과서가 인간관계 교과서가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인간관계. 교과서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을 배웁니다. 12년 동안 배워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누구와의 관계를 배울까요? 가족관계 배웁니다. 가족관계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법, 화해하는 법, 대화하는 법 이런 걸 배우고 나면 타인과의 관계는 너무 쉬워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관계를 연습하고 배우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네 마음 지금 이런 거지? 너 지금 나 무시하지? 어머니 저 미워하시죠? 너 마음 이런 거지. 이거 뭐라고요? 독심술이에요. 그런데요, 이 독심술은 거의 다 틀렸다. 심리학이 실제로 해보니까 내가 내 남편의 마음을 막 독심술로 읽었어요. 근데 남편을 상담해 보니까 거의 틀렸더라. 80% 이상이 다 틀렸어요. 네, 또 아내의 마음을 저희가 또 상담해 보면 아내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독심술을 많이 부리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연구를 해보니까 투사 때문이었어요. 투사가 뭐냐면 사실은 내 마음이 불안해서 내 마음을 상대한테 투사한 거예요. 내가 요즘 시어머니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함께 대화하는 게 싫어요. 근데 이런 내 마음이 투사돼서 어머니도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자꾸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너 나 불편하지? 싫어하지? 이건 사실은 저 어머니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는 동서도 예뻐하는 것 같아요. 사위도. 저 어머니 아버지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윗동서를 더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마음이 숨어 있다고요? 사랑받고 싶어,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너 마음 이런 거지? 독심술 부리지 말자. 80% 이상이 다 틀렸더라. 네, 기억해 주십시오. 가족 간의 대화는요,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가족은 어떤 대화 많이 하나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가족들 보니까 원수되는 대화 너무 많이 합니다. 원수되는 대화는 뭐냐면요, 무조건 비난하기예요. 그게 화날 일이야? 섭섭할 일이야? 그리고 상대가 화해를 요청을 해도 됐어. 당신 이렇게 사과해놓고 내일이면 또 그럴 거면서 뭐하러 사과해. 힘만 빼게. 나도 이제 그 사과 받기도 싫어. 지겨워. 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어떤 대화? 원수되는 대화입니다. 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잘못했어요. 이제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하면은 그래. 네가 약속 잘 지키기를 기대할게. 이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야, 됐어. 됐어. 네가 변한다고? 야, 네가 변한다고?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 그리고 애가 오랜만에 뭔가를 잘했어요. 그럼 쿨하게 칭찬해줘야 돼요. 네가 변했구나. 정말 잘했어. 엄마 아빠가 기쁘구나 해야 되는데 네가 웬일이냐? 조롱을 해요.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 어차피 내일이면 더러워질 빵을 왜 치우니? 이런 식으로 또 비꼬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고 비꼬우는 대화는 원수되는 대화입니다. 그다음 멀어지는 대화가 있어요. 우리 이런 말 잘해요. 상대가 자꾸 대화를 요청해도 됐어. 대화를 멈추는. 네, 그리고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래서 멀어지는 대화는 상대가 대화를 요청했을 때 거기에 호응해주지 않는 대화가 멀어지는 대화입니다. 근데요, 다가가는 대화 잘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먼저 사과하고, 먼저 말 걸고, 먼저 질문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어떤 대화를 많이 하고 있나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다가가는 대화. 네, 상대의 감정을 질문하고, 그리고 상대의 감정에 뭐 하자 그랬죠? 협조하자 그랬어요. 그럼 뭐 많이 하면 되냐면 구나 많이 하면 돼요. 그게 섭섭할 일이야가 아니라 섭섭했구나. 야, 나는 너한테 좀 상처받았다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하시면 엄마는 맨날 상처받는데가 아니라
아, 엄마는 상처받았군요.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내 마음은 그거 아니었는데. 내 어떤 말에 엄마가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자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가가는 대화입니다. 자,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우리 이거 싸울 때 이렇게 말해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학대 해석해? 넌 그렇게 나를 나쁜 사람 만드니? 왜 그렇게 나쁘게 해석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의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전달이죠. 전달이 잘 되지 않으면 모두가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화할 때 이런 팁들을 좀 지켜보실게요. 우리가 갈등이 좀 생겼어요. 싸우고 싶어요. 화내고 싶어요. 이럴 때 1번 멈추기입니다. 멈추기.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판단, 비난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네. 우리 뇌는요, 6초만 멈추면 긍정을 선택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뱉는데 6초 걸린대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당신은 왜 평생 나 무시해? 이 말이 나는 하고 싶었어. 근데 잠깐 멈추고 생각, 판단, 비난을 멈추는 거예요. 당신은 왜 20년 동안 나랑 살면서 나를 무시해? 내 친구들 이렇게 사는 애 아무도 없어. 근데 당신은 항상 날 무시하잖아. 이 말이 하고 싶을 때 멈추고 네.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당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진짜 원하는 건 나도 당신한테 사랑받고 싶어? 네, 사랑받고 싶어. 존중받고 싶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건데 상대한테는 왜 나를 무시해? 라고 화를 내는 거죠. 근데 멈추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반응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을 뭐하기? 고백하는 고백하기. 거예요. 네. 당신은 왜 20년 동안 나를 무시해? 가 아니라 멈추고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구나, 존중받고 싶구나. 그럼 그걸 고백하는 용기를 내자는 거예요. 여보, 예? 예? 여보, 당신도 내가 보니까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를 무시하고 야단치고 그러시더라. 근데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당신도 못 봐서 잘 못한 거지. 근데 여보, 당신도 20년 동안 아버지랑 똑같이 나한테 좀 무시하는 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왜 그랬어? 속상해. 그랬구나. 그래서 여보, 나도 당신한테 존중받고 싶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답니다. 이제 20년 나한테 무시했으니까 앞으로 70년 우리 같이 살면서 당신 나 좀 존중하고 사랑해주면 안 될까? 여보 사랑해. 맞아요. 이게 고백하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용기 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한 번 해보면 또 계속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딴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소리내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생각을 말하지 말고 소망을 말하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받고 싶은 거, 사랑받고 싶어, 이해받고 싶어, 존중받고 싶어, 이 소망을 말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걸 스티커로 만들어서 집안 곳곳에 다 붙여놨어요. 예. 그러면 화내기 직전에 이거 보고 내 소망 뭐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뭐지?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는 가족을요, 내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엄마들은 내 몸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던 생명체가 쑥 나왔기 때문에 이 존재가 나라고 생각해요. 분리가 너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지만 자식도 나예요, 타인이에요? 타인이죠. 타인이에요. 자식도 타인이고 그리고 부모님도 나의 타인입니다. 그런데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타인이 아니지 않아? 아니에요. 피를 나누었어도 우리가 탯줄이 끊어진 순간 타인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랑 잘 지내고 사위랑 잘 지내는 건 사실 기적입니다. 피를 나누어도 잘 지내기 어려운데 내가 정말 거의 30년을 모르고 살았던 젊은 여성을 내 딸처럼 생각한다? 딸처럼 지내지 말라 그래요, 저는. 딸처럼 지낼 거면 진짜 딸에게 해주듯이 해야 되는데 우리 사실 그렇지 못해요, 시어머니들이. 그리고 사위한테도 아들처럼 지내지 말라 그래요. 진짜 아들과 똑같이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위 백년손님이라는 말 있죠. 며느리 백년손님. 똑같이 백년손님이다. 그리고 자식도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백년손님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가하고 결혼해서 이제 나의 가족을 이루었다면 각자의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실 때
백년 손님이 오신다 생각하고 존중하고 대접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의 일부를 제가 갖고 왔어요. 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요 시는 제가 왜 준비했냐면 피를 나누지 않은 가족과 잘 지내려면 이 시를 기억해 주세요. 네. 부부 어때요? 정말 남남인데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 영촌의 관계로 만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요. 어마어마한 운명의 일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서 당신과 내가 부부로 만났어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서 너와 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났어요. 이 많은 인구 중에서 너와 내가 장모와 사이로 만났어요. 이건 기적이고 어마어마한 우주의 역사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잘해야지, 당연히 친해야지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가 30년 남으로 살았지만 앞으로 70년 가족으로 사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 그 사람의 마음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주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존재, 운명적이고 기적적인 만남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너무 엄청난 일이지 않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너와 내가 피도 나누지 않았는데 며느리 시어머니로 만나서 엄마라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 나 이 만남에 너무 감격해.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어머니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 우주에서 저의 두 번째 엄마가 돼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가족 갈등은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MC님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내용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보면서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와이프랑 대화하는 그런 기분. 와이프가 마치 저한테 하는 이야기. 근데 대부분 안 좋은 이야기 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대화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대화에 너무 익숙한데 듣고 보니까 상대방 별로 기분이 안 좋네. 근데 제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냥 내 입장에서 했으니까 상대방 기분이 안 좋은지 몰랐는데 제 얼굴 많이 쳐다보시면서 여보 뭐 왜 그랬어?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이런 대화를 하고 살았네요 제가. 반성합니다.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셨구나. 저는 선생님 말씀 중에 가족도 엄밀히 말하면 타인이다. 근데 그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내 자식이 남일 수 있느냐.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남이야 이런 말 진짜 많이 예. 하잖아요. 맞아요. 한국인들은 유독 가족 관계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기업이나 이런 데 강의를 가도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슬로건이 가족 같은 우리 회사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어떤 강박일 수 있어요. 네, 무조건 가족처럼 지내야 돼. 그래서 남도 조금 친해지면 뭐 이모, 삼촌, 식당에서도 심지어 이모 이렇게 식당 사장님을 부르기도 하지요. 이게 문화라고 볼 수가 맞아요. 있네요. 그래서 너무 가족 관계로 묶는 문화가 있는데 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너무 커서 네. 사실 우리가 가족과 좀 거리를 두고 가끔 보면서 반가워하는 유럽인들보다 오히려 알고 보면 부모, 자식, 형제 사이에서 관계 끊고 안 보고 사는 경우가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많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예방하려면 우리가 사실 무조건 남이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예. 우리가 타인이라고 하면 좀 더 존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인이라 생각하고 좀 더 존중하자의 개념으로 그 의미신 이해하면 거죠. 좋겠습니다. 네. 윤정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는 조금 전에 그 노래를 불러주셔서 CM송을 말하지 않아. 저는 이게 너무 환상적인 이 CM송이다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독심술을 조장하는 CM송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의 감정을 그냥 막 쏟아낸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걸 말을 할 수 있는 연습을 우리는 너무 안 하고 살았구나. 근데 네. 처음이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하나하나씩 좀 입 밖으로 내 소망을 말하는 연습을 좀 하면 내가 내 가족들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정말 서로 오해 없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잘 살 수 네. 있겠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똑같은 들어요. 부분에서 큰 생각을 했던 게 네. 생각을 말하지 말고 소망을 말해라. 그러니까. 정말 딱 뇌리를 탁 스쳤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부끄러워. 예. 생각을 말하는 건 좀 덜 부끄러운데 소망을 말하는 거, 난 이런 걸 원해라고 말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 부끄러워요. 좀 부끄럽지 않고 꿀팁 없을까요? 멋쩍지 않게 좀 말할 수 있는. 예. 저도 고향이 경상도, 네. 저희 어머, 부모님 다 경상도. 네. 어머.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하고 이 강의를 예.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저희 가족들을 다 지켜보면 마음은 너무 뜨거워요. 너무 사랑해요. 맞아요. 근데 표현할 줄 몰라요. 그리고 상대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렵죠. 미안하단 말도 어렵구나. 맞아요. 그래서 화해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예.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더 긴 세월을 살면서도 제 마음에도 아주 뼛속 깊이 경상도의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공부하고 실천하면 누구나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75세신데 저희 어머니는 진짜 호랑이 엄마. 정말 표현하지 않는 엄마. 그런데 제가 자꾸 이런 공부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대화를 하고 하니까 지금은 저보다 더 잘하세요. 네, 그래서 난 나이 들어서 안 돼, 경상도 사람이어서 안 돼는 없다. 네, 우리가 오늘 배운 걸 오늘 바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좀 쉬워질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다시 가족 간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너무 오랜 세월 소원해져가지고 이젠 다가갈 수가 없어라고 이제 마음이 너무 식으신 분들, 그렇지만 다시 재개하고 싶은 관계를 복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 말씀을 더 주신다면. 아, 네. 요즘 정말 좋은 게 핸드폰 문자 보낼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67세 아버님 한 분을 만났는데 30년 동안 형제들이랑 인연을 끊고 살았대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재산을 나누면서 큰 싸움이 나서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다시 찾고 연락하고 싶다. 근데 도저히 연락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 주변에 보면은 말씀들 안 하셔서 그렇지 그런 형제들 상당히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용기를 누가 한 명만 내면 내가 보장한다. 형제들에게 오랜 시간 많이 그리웠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연락 못했다. 그런데 마음에 늘 그립고 언젠가 꼭 보고 싶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통곡하면서 연락이 올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보내봅시다. 핸드폰 꺼내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막 바로 보내시도록 했는데요. 일주일 내에 다 만나고 진짜 서로 만나 통곡하고 어머나. 서로 눈치 보면서 누가 용기 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아까 표 기억나시죠? 끊어졌다가 네, 회복된 회복된. 관계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사람만 용기 내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갈등하고 깨어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참 많은 일이고 다 나와서 말을 못할 뿐이지 그런 아픔을 가진 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용기 내면 우리 가족이 다른 가족의 또 좋은 롤모델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유산은 가족끼리 잘 지내는 화목한 유전자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뉴스에 보면 정말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가족도 깨어지고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보지요. 그래서 심리학이 연구를 좀 해보니까요. 부모님이 33평 이상 아파트만 가지고 있어도 예. 자녀들은 돈 때문에 다 갈등하고 싸우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엄마께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가 25년째 지금 혼자 사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 신용카드를 쓰시면서 저희 어머니 물려줄 게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화목해요. 형제들이 모이면 엄마 건강 걱정하고 엄마 이번 주 병원 누가 모시고 가나? 어떻게 더 잘 모실까에 대한 의논밖에 할 게 없어요. 뭐 재산으로 싸우고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도 내가 재산 물려줄 게 없어서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는 긍정 유전자를 물려주는 게 자식 한 명당
10억 물려주는 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습하죠. 네. 네. 오늘 진짜 3이라는 숫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아까 삼삼 삼삼 법칙 법칙. 기억나시죠? 네. 맞아. 3분간 3m였나요? 네, 맞아요. 뭔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3분간 3m만 떨어져 있으면 생각이 바뀐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30분만 쉬고 나면 다시 시작할 수 예. 있다. 그럼요. 아,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33평. 맞아요. 이거는 서울 그러네요. 기준인 것 같아. 서울 기준이고 지방은 평수 조금 더 커도 상관없을 것 같아. 아니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33평 미만이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오늘 이렇게 유익한 내용을 높은 전달력으로 말씀해주신 박상미 심리상담가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데요. 가족 간의 화목도 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다 한다면 너무 묵혀주지 마시고요. 가까운 가족 상담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저희는 6월에 새로운 초대 손님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